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총도 칼도 아닙니다. 바로 공포거든요. 1100년대 중동 십자군과 이슬람이 피를 뿌리며 충돌하던 그 땅에 양쪽 어느 편도 아닌 제3의 세력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열을 짜지도 않았습니다. 깃발을 들지도 않았죠. 대신 아침에 눈을 뜬 황제의 침실베개 옆에 단검 하나를 꽂아두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철통 경호를 뚫고 누군가 다녀갔다는 사실. 오늘은 단검이지만 내일은 심장이 될 수 있다는 경고. 그 앞에서 황제들은, 술탄들은, 심지어 살라딘조차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가장 적은 병력으로 가장 많은 권력자를 통제한 조직. 오늘 우리가 추적할 사람들은 바로 하샤신입니다. 이야기는 11세기 초 한 청년의 탄생에서 시작됩니다. 하산 이븐 사바흐. 이란 북부레이라는 도시에서 태어난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굉장히 영특했다고 전해지거든요. 그는 어릴 때부터 이슬람 신학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다 17살 무렵 당시 중동을 지배하던 거대한 종파 수니파 이슬람이 아닌 소수파인 이스마일파의 사상을 접하게 됩니다. 이스마일파는 쉽게 말해서 이슬람 안에서도 극소수의 비밀스러운 종파였거든요. 시아파에서 갈라진 분파인데 당시 수니파가 지배하는 셀주크 튀르크 제국 치하에서 그들은 이단으로 몰려 숨죽이며 살아야 했습니다. 하산은 이 사상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20대에 이집트 카이로로 유학을 떠나죠. 당시 이집트는 이스마일파 계통의 파티마 왕조가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하산은 그곳에서 몇 년간 신학과 철학, 그리고 정치 조직론을 배웠습니다. 단순한 신앙인이 아니라 체계적인 사상가로 훈련된 거죠. 근데 카이로에서 돌아온 그는 곧바로 위기를 맞습니다. 셀주크 제국의 권력은 무시무시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니잠 알물크라는 재상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제국의 실질적인 두뇌였죠. 흥미로운 건 하산과 니잠 알물크가 어린 시절 같은 스승 밑에서 함께 공부한 사이였다는 겁니다. 심지어 한때는 친구 사이였다는 기록도 있거든요. 그 두 사람이 훗날 목숨을 건 적이 된다는 게 역사의 아이러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니잠 알물크는 이스마일파를 제국 최대의 위협으로 보고 조직적으로 탄압했습니다. 하산은 체포 명령이 내려지자 이란 전역을 떠돌며 피신했고 그 과정에서 한 가지 결론을 내립니다. 정면으로는 이길 수 없다. 그렇다면 정면으로 싸우지 않으면 된다. 1910년 이란 북부 엘브루즈 산맥 해발 2100m에 깎아지른 절벽 위에 알라무트 요새가 있었습니다. 알라무트라는 이름 자체가 독수리의 가르침이라는 뜻이었거든요. 이름처럼 요새는 독수리도 쉽게 오르내리기 힘든 수직 절벽 위에 세워진 곳이었습니다. 하산은 이 요새를 정면 공격으로 차지한 게 아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먼저 신뢰할 수 있는 부하들을 마을 주민으로 위장시켜 요새 주변에 조금씩 잠입시켰거든요. 그리고 수년에 걸쳐 주민들과 수비대 일부를 서서히 설득했습니다. 어느 날 요새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하산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하산이 알라무트에 들어선 날부터 그는 이후 34년 동안 단 2번 바깥으로 나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요새를 떠나지 않고도 세상을 흔들었다는 거죠. 그 안에서 하산은 무엇을 만들고 있었을까요? 요새 안에서 하산이 처음 한 일은 도서관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책을 미친 듯이 모았습니다. 수학, 천문학, 철학, 신학, 의학. 알라무트 도서관은 훗날 당대 중동 최대의 지식 창고 중 하나가 됩니다. 하산의 조직 이스마일파는 단순한 종교 집단이 아니라 엄격한 지식 계층 구조를 갖춘 집단이었습니다. 가장 바깥에는 평범한 신도들이 있었고 안으로 들어갈수록 더 깊은 비밀 지식을 얻는 단계 구조였거든요. 이 구조는 신도들에게 더 높은 단계에 오르고 싶다는 강한 동기부여가 됐습니다. 지식과 신앙이 결합된 독특한 체계였죠. 근데 이 도서관 이야기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하산이 청년들에게 만들어준 공간이 따로 있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사람이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게 될까요? 하산의 답은 소름 끼칠 정도로 단순했습니다. 죽은 뒤 무엇이 기다리는지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훗날 마르코폴로가 기록한 내용에 따르면 하산은 요새 안 깊숙한 곳에 아름다운 비밀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꽃이 피어 있고 시냇물이 흐르고 과일이 넘치는 그 정원에는 음악과 향이 가득했습니다.
하사는 선발된 청년들에게 약물을 먹여 깊은 잠에 빠지게 한 뒤 이 정원에 옮겨 놓았습니다. 청년들이 눈을 뜨면 눈앞에 낙원이 펼쳐져 있던 거죠. 한동안 그 낙원에서 시간을 보낸 청년들은 다시 약물에 취해 원래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눈을 뜨면 낙원은 사라져 있었죠. 하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희가 내 명을 받들어 임무를 완수하면 다시 그 낙원으로 보내주겠다. 그게 바로 알라가 약속한 순교자의 낙원이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게 아니라 죽음이 그리운 상태, 그 상태로 만들어진 청년들은 세상에서 가장 다루기 힘든 무기가 됐습니다. 이 청년들을 하샤시는 페다이라고 불렀습니다. 직역하면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자들이었거든요. 페다이는 사실 선발부터가 남달랐습니다. 아무나 뽑지 않았어요. 기억력이 뛰어나고 체력이 좋으며 가장 중요하게는 신앙심이 깊어야 했습니다. 뽑힌 청년들은 알라무트에서 수년간 훈련을 받았습니다. 검술, 독조제법, 변장술, 여러 언어, 그리고 무엇보다 타겟이 되는 인물에 대한 철저한 정보 수집법. 이들은 목표 인물이 있는 도시로 가서 수개월, 심지어 수년에 걸쳐 잠복했습니다. 하인으로, 요리사로, 시종으로, 경호원으로 위장했죠. 그리고 신호가 떨어지면 움직였습니다. 탈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임무를 완수한 뒤 그 자리에서 붙잡혀 처형당해도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다는 기록이 여럿 남아 있거든요. 그것이 오히려 권력자들을 더욱 공포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무서운 건 죽음을 각오한 사람이 아닙니다. 죽음을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 공포가 처음으로 거대한 현실이 된 날이 있었습니다. 청후 10두년 10월, 셀주크 제국의 실질적 지배자 제상 니잠 알물크가 이동 중에 자신의 가마 옆에 다가온 한 남자에게 단검을 맞습니다. 그 남자는 탄원을 드리러 온 청원인으로 위장하고 있었습니다. 수개월 전부터 신분을 세탁해 접근한 페다이였거든요. 니잠 알물크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하산의 오랜 경쟁자이자 이스마일 파 탄압의 핵심 인물이 제거된 순간이었습니다. 셀주크 제국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 어떤 경우도 소용없다는 공포가 퍼졌습니다. 이것이 하샤신이 역사에 자신의 이름을 새긴 첫 번째 타격이었죠. 그리고 이후 하샤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샤신의 전략은 사실 단순함의 극치였습니다. 아침에 권력자의 침소에서 발견된 단검, 그 옆에는 종종 빵 한 조각이 놓여 있었습니다.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단검은 경고이고 빵은 선택이다. 우리와 협력하면 살고 거부하면 다음엔 단검이 다른 용도로 쓰인다. 이 심리전은 실제 암살보다 강력했습니다. 경호원을 몇 겹으로 세워도 아무 소용이 없었거든요. 요리사가, 시종이, 심지어 경호원 자신이 하샤신일지 모른다는 의심이 권력자들을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믿었던 사람들을 전부 의심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혼자서는 버텨내기 불가능한 공포였습니다. 실제로 어떤 술탄은 밤마다 침소를 바꾸고 잠들기 전 모든 이부자리를 검사하는 습관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재미있는 건 하샤신이 이슬람 세력만을 상대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군 전쟁 당시 기독교 최강의 군사 조직이었던 성기사단, 공식적으로는 하샤신과 적대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훨씬 복잡했거든요. 셀주크 튀르크라는 공공의 위협 앞에서 성기사단과 하샤신은 때때로 암묵적으로 협력했습니다. 심지어 한때 하샤신은 성기사단에 매년 일정한 공물을 바쳤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복속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는 실리 외교였죠. 더 흥미로운 건 두 집단의 유사성이었습니다. 비밀 유지를 생명처럼 여기는 문화, 엄격한 계층 구조, 종교와 군사훈련의 결합, 역사학자들은 두 집단이 서로의 방식에서 상당한 영향을 주고받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영향은 하샤신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 하샤신과 관련된 인물 중에서 가장 극적인 이름을 꼽으라면 단연 살라딘입니다. 살라딘, 아랍 이름으로는 살라흐 앗딘, 십자군을 격파하고 예루살렘을 탈환한 이슬람의 영웅이었죠. 그런 살라딘이 하샤신 앞에서는 굴복해야 했습니다. 당시 하샤신의 시리아 수장이었던 라시드 아딘 신한, 별명이 산의 노인이었던 이 인물이 살라딘에게 경고를 보냈습니다. 살라딘은 처음에는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보내 하샤신의 근거지를 압박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철통 경호 속에서 잠든 살라딘이 눈을 떴을 때 자신의 침대 옆에 독이 발린 단검과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누가 들어왔다 나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경호원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쪽지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미 내 곁에 있다. 살라딘은 이후 하샤신을 압박하는 걸 멈췄습니다. 사실상 그들의 독립을 인정한 거죠. 수만의 군대를 거느린 영웅을 멈춰 세운 것이 단 한 명이 침대 옆에 놓고 간 단검이었습니다. 살라딘과의 충돌이 가라앉은 후 하샤신의 시리아 수장 라시드 아딘 신하는 중동 전체의 판을 흔들 또 하나의 인물과 접촉하게 됩니다. 바로 영국 왕 리처드 1세 사자시망이었습니다. 십자군 원정을 이끌고 중동에 온 리처드는 하샤신의 명성을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두 세력은 실제로 사절단을 교환했고 일부 역사가들은 모종의 협력이 있었다고 봅니다. 1191년에 살해된 몬페라토의 콜라드, 당시 팔레스타인 예루살렘 왕국의 왕으로 막 선출되었던 인물인데 암살 직후 현장에서 하샤신 페다이 2명이 붙잡혔거든요. 그 배우가 리처드였는지 살라딘이었는지 아니면 하샤신 독자 행동이었는지는 지금도 논쟁 중입니다. 그것이 하샤신의 또 다른 무기이기도 했습니다. 누가 시킨 건지 절대 알 수 없다는 것. 그 불확실성이 모든 권력자를 서로 의심하게 만들었거든요. 하산 이븐 사바흐가 1100년 세상을 떠난 뒤에도 알라무트의 조직은 150년 이상 이어졌습니다. 이란의 알라무트와 별개로 시리아에도 하샤신의 거점이 있었거든요. 라시드 아딘 신한이 이끄는 시리아 하샤신은 오히려 살라딘 사후에 더 활발하게 활동했습니다. 지중해 연안의 요새들을 장악하고 주변 세력 모두와 기묘한 균형 외교를 펼쳤습니다. 성기사단, 십자군 국가들, 이슬람 술탄국 모두에게 불편하지만 없애기도 두려운 존재였죠. 그들이 한 번도 대군을 일으키지 않고도 중동 정치판의 주요 플레이어로 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 하나였습니다. 공포는 실제보다 더 크게 느껴진다는 것. 그리고 공포를 설계하는 능력이야말로 가장 효율적인 권력이라는 것. 하지만 그 균형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256년 칭기즈칸의 손자 훌라구칸이 이끄는 몽골군이 이란 서부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몽골에게 하샤신의 심리전은 처음부터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었거든요. 몽골군은 스스로가 공포를 뿌리는 집단이었습니다. 항복을 거부한 도시는 전부 쓸어버린다는 전략을 철저히 실행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단검 하나의 경고 따위에 흔들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샤신이 단검을 꽂을 수 있는 건 상대가 잃을 것이 있을 때였습니다. 권력도, 명예도,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는 상대에게는 공포 자체가 무력했거든요. 알라무트는 포위됐습니다. 마지막 이맘이었던 루크나딘 쿠르샤는 결국 몽골에 항복하고 요새 문을 열었습니다. 훌라구는 항복을 받아들이는 척하다가 루크나딘을 몽골 대칸에게 보내는 도중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알라무트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을 파괴했습니다. 수백 년간 쌓인 도서관의 장서들이 불길에 사라졌습니다. 하산이 수집하고 조직원들이 쌓아 올린 천문학 기록, 철학 사상, 신학 문헌들이 전부 재가 됐습니다. 역사는 그날 밤 알라무트에서 아주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조직은 무너졌습니다. 요새는 폐허가 됐습니다. 하산이 설계한 낙원도 그 안에서 훈련받은 페다이도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살아남은 게 있었습니다. 말이었거든요. 하샤신이라는 이름은 어원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대마초를 뜻하는 아랍어 하시시에서 왔다는 설, 하산의 추종자들이라는 뜻이라는 설이 공존하거든요. 당시 십자군들이 이 이름을 유럽에 전하면서 어세신이라는 단어로 굳어졌습니다. 오늘날 암살자를 뜻하는 어세신이라는 단어는 바로 이 사람들에서 온 거죠. 산은 무너졌지만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샤신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주제를 더 깊이 파고 싶으신 분들께 제가 이번 시나리오 쓰면서 실제로 참고한 책 2권 남깁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